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오늘도 헌법재판관들의 평의는 이어졌습니다. 재판관 8명은 오늘 오전 10시에 모여 한 차례 평의를 진행한 걸로 파악됐고요. 오후 3시에 한 번 더 평의를 가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관들은 어제도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2차례 평의를 열었습니다. 선고 일정을 확정한 그제 평결을 통해 대략적인 결론은 정해진 걸로 파악됐죠. 어제부터 이어지는 평의에서는 최종 결정문을 다듬는 세부 조율 작업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2차례 평의를 오전, 오후로 나눠 시간 차이를 두는 건 오전에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수정 등 작업을 하고 오후에 다시 모여 재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날에는 재판관들이 밤 9시를 넘기는 등 퇴근이 늦어지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 사건을 살피고 있는 8명의 재판관 역시 선고 전까지 결정문 문구를 다듬는 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내일이면 헌재 선고가 나오는 만큼 이곳의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당초 헌재는 선고 당일 보안과 안전을 이유로 재판관이 출근하는 모습 등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었는데요. 고심 끝에 제한적으로 일부 취재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내일 재판관 출근 모습을 포토라인이 설치된 상태에서 질의응답 없이 촬영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조금 전 직접 헌재 심판정에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 관심도를 고려해 오늘 오후 5시까지 일반인의 방청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11시 기준 9만 2천 명이 신청해 4,600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가 오는 4일 금요일로 지정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선고 생중계와 일반인의 방청을 허용한다고 밝히면서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 대해서도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현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재가 스스로 내린 선고 결과에 자신감을 나타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건 자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신이 없으면 문서로 설명하고 말면 결정문과 보도자료로 설명하면 될 텐데 굳이 그것을 생방송으로 하겠다는 것은 우리는 자랑할 만하다, 부끄러울 것 없다, 떳떳하다 이런 의미일 테니까. 박 의원은 상식에 맞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생중계를 할 정도면 패배한 쪽이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평결 논리를 제공해야 된다면서 재판관 8명이 상당한 의견 일치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역시 생중계로 진행되기는 했습니다. 다만 이번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의 사회 갈등은 확연히 다르다고 느낄 정도로 격렬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일부 재판관들의 집 앞으로 찾아가 살해 협박까지 일삼는 상황인데 이런 국면에서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했다는 것 대다수의 합리적인 시민들에게는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선고 논리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경찰은 선고 당일 불의의 사태에 대비해 가용 인력을 100% 동원하는 가포 비상을 전 시도경찰청에 발령했습니다. 경찰은 서울에 기동대 210개 부대 약 14,000명을 배치하고 헌법재판관마다 신변 경호 수준을 추가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헌법재판관 1명의 자리가 채워지지 않은 채 8인 체제로 결론나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수호 의무를 지닌 국정 최고 운영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목리를 부렸습니다. 일주일 넘도록 침묵했습니다. 이러는 사이 5대3 교착설이 확산하며 여야 갈등은 격화됐습니다. 재판관 의견이 5대3으로 갈려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섣부른 추측을 일부 언론이 제기하고 정치권이 호응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가 선고 일정을 전격 발표한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헌재의 상황을 5대3으로 보기 어렵다는 방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헌재는 재판관 1명의 부재로 5대3으로 의견이 갈리는 경우 1명이 충원될 때까지 선고를 피해왔습니다. 그 1명으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재판관 의견이 5대3이 아니라 한쪽으로 모였기 때문에 선고일을 지정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완전한 의견 일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고일을 지정했을 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선고 직전까지 5대3 기각설, 6대2 인용설 등 추측이 난립했지만 헌재는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몫으로 임명됐거나 당시 여당이 선출한 재판관 3명 모두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에 손을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위헌 위법성을 오랜 기간 따져본 헌재가 국론 분열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일치된 의견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헌법학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